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엔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불행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감정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질투나서 살기 힘든 게 지금 세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멀리 가지도 않고 저도 저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자가 되려고 바쁘게는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나아진 건 없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있지 않나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왜 평균 올려치기와 끝없는 비교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걸까요? 한국 사회를 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중산층일까? 그리고 정말로 버티면 언젠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디서 제가 이런 말을 봤었는데 주식으로 2배 먹으면 3배 먹은 사람이 보이고 3배 먹으면 4배 먹은 사람이 보이고 100배 먹으면 결국엔 이재용 사진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깁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가장 흔하게 쓰이면서도 가장 불분명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 기준 NH 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의 자산은 약 10억 원, 월소득은 약 700만 원, 월소비는 427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 정말 현실적인가요? 한국인의 평균 월급은 364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삶은 대다수의 사람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마다 우리는 느끼죠. 나는 그 기준에 한참도 못 미치는구나. 나는 중산층도 아니야.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이 평균은 정말로 평균일까요? 평균이라는 숫자는 때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통계학에서 자주 쓰이는 말인데 심슨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약 50년 전 197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에서 벌어진 입학차별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여학생의 합격률은 23%고 남학생은 71%였죠. 겉으로 보면 명백한 차별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학부와 공학부를 따로 분석했을 때 여학생의 합격률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체 평균만 보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례처럼 통계는 맥락을 무시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국의 평균 월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기업 회장, 연예인 같은 고소득자 월급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중위소득에 가깝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570만원입니다. 즉 중위소득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사람이 중산층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교 문화에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어. 나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어. 내 인생만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SNS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을 기록하는 거고 우리는 내 밑바닥과 남의 천장을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비교하는 걸 멈추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초가집에서 한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따뜻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손가락만 까딱하면 음식이 집 앞으로 오는 그런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에서 이 불행의 가장 큰 이유는 평균의 상향 평준화 때문이에요. 과거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던 그 기준이 이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로 바뀐 시대가 됐죠. 최근에는 이런 글도 봤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려면 수도권 자가는 필수고 아이를 키우려면 학원 몇 군데는 보내야 되고 중소기업을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 모든 기준은 과연 누가 정했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비교 문화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허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에서 150% 사이 수준이에요. 통계청에 따르면은 이 범위 안에 드는 한국인은 60% 이상이라고 하죠. 즉 대다수의 사람이
이미 중산층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나는 남보다 못났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등등. 여러분, 불행을 만드는 건 남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비교하며 느끼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불행의 진짜 원인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은 그저 누군가의 최고의 순간일 뿐인 거죠.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는 정말로 극소수의 사례예요. 그런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내 삶을 평가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만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의 고질병과도 같은 편견 올려치기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극소수의 사례를 보고 나를 자책하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되어서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더 행복할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